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이화여대 정순입니다. 어제부터 여러분들 성원하에 계속되고 있는 프로그램도 지금 거의 막바지에 이른 것 같습니다. 여기서 뵈니까 여기저기 졸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장시간 동안 아마 경청하시느라고 좀 피로도가 누적되신 것 같은데요. 제가 드릴 말씀은 굉장히 우리 자신과 우리 이웃에 대한 거기 때문에 좀 가볍게 들으셔도 무리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녹색 사회에서 소비자의 가치와 행동이 어떻게 변화할까라고 제목은 되어 있는데 변화할까가 아니라 어떻게 변화되어져야 하는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금 세계 각국은 글로벌 차원에서 온실가스 감축 방안을 마련 추진 중에 있고 우리나라도 기후변화 해결을 위한 어떤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하고 무엇보다도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는 어떤 성장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새로운 생산 소비 방식인 녹색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이 불가피한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녹색 성장은 소비 문화의 근본적인 변화와 이를 위한 경제 사회의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인프라 대치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곧 녹색 패러다임과 녹색 성장의 구현 주체는 소비자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정부에서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05년 대비 4% 감축하기로 확정하였는데 감축 비용 부담과 관련해서 산업계 부담이 쉽지 않아서 선제적으로 소비자의 비용 부담이 예상되고 있고 이것은 곧 녹색 생활로의 전환, 기후 대응 부담은 일반 소비자의 몫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솔직히 비용 부담과 관련해서 소비자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별로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문제의 근원은 녹색 사회의 주체인 소비자가 주체의식을 제대로 확립하고 있지 못하다는 데 있습니다. 최근에 시행된 한 조사에서 녹색 성장의 주체가 누구냐라는 어떤 질문에 대해서 전체 응답자의 10%가 소비자라고 대답을 하였고 전체의 5분의 3이 정부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이런 인식 결과는 그간 녹색 성장과 관련해서 추진된 어떤 활동의 결과라고 볼 수가 있고 실제적으로 현재 녹색 성장의 우선순위는 녹색 기술과 녹색 생산 분야에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와 관련해서는 어떤 주체의식을 확립하거나 이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보여지는 녹색 소비의 의미나 방향을 정하려고 하는 어떠한 기본 노력 없이 녹색 소비 실천을 해야 된다. 실천만 강조하는 부조화를 보이고 있는 것이냐 아니냐라는 이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녹색 소비에 대한 어떤 소비자 인식도 기존의 어떤 환경 친화적 소비 수준에 머물러 있는 상태로 녹색 사회 주체로 해서 어떤 소비자 위상에 상당히 미흡한 인식 수준을 보이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기존 연구들에서 소비자들이 녹색 소비에 대해서 어떤 가치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봤더니 녹색 소비를 에너지 자원 전략, 재활용, 친환경 제품의 소비, 인위적인 가공이 가해지지 않은 자연 상태 제품 소비 등으로 상당히 수동적이고 제한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다고 밝혀졌습니다. 그러니까 추가해서 그렇다면 녹색 소비라는 용어, 특히 녹색 성장이라는 용어가 사회 전면에 부각된 것이 최근 1, 2년 사이인 것을 고려하고 지식과 정보 수용이 빠르고 또 가까운 미래의 주역이 될 20대 젊은 대학생 소비자의 인식은 어떠할지 좀 다를지 살펴보았더니 그들의 어떤 녹색 소비자 인식도 에너지 자원 전략, 건강, 방금 넘겼는데요. 그다음에 자연보호 등과 같이 기존의 연구와 거의 같은 인식 내용을 보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굉장히 제한적인 어떤 인식 내용은 소비자에게 문제가 아니라 그동안 지속 가능한 소비, 녹색 소비와 관련해서 어떤 추진, 운동된 결과에 따른 것으로 바꿔 말하면 현재 이런 제한된 인식 수준이 그간 우리 사회에서 다뤄온 녹색 소비의 수준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경제적 이익이 직접적으로 소비자에게 돌아오지 않는 경우에 녹색 소비 생활은 이타적인 행동의 특성을 갖게 되는데 사회 전체에는 이득이 되지만 개인 소비자에게는 화폐 지출, 노력, 인내심, 불편함 등과 같은 비용만을 요구하게 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주체의식이 확립되지 못하고 자기 실천의 중요성을 충분히 가지고 있지 못한 경우에 실제 행동으로 옮긴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 아주 기본적인 사항들을 좀 점검하고 재설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먼저 녹색 소비의 방향을 정립하고 녹색 소비 속에 어떠한 가치가 내재화되어야 되는가 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행 연구들을 보게 되면 앞으로 이제
아주 체계적인 방향에 대한 연구가 계속돼야 되겠지만 기존의 연구를 근거로 해서 전반적인 아웃라인을 잡게 되면 앞으로 녹색 소비의 어떤 주요 방향은 단순히 구매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구매, 사용, 처분, 소비의 전 단계에 걸친 것을 포함시켜야 된다. 그리고 수동적인 환경 보호의 차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적인 어떤 책임 가치를 부여하고 더 높은 고차원적인 생활을 추구하는 차원까지 포함시켜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동시에 사회 구성원이 원하는 가치이면서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으로 장기적인 지속과 성장이 가능한 방향이어야 된다라고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가치가 내재되어야 되는가? 이건 이미 소비자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가치를 무시할 수는 없고 또 긍정적인 가치 인식은 계속해서 가야 된다는 측면에서 자원 전략, 건강, 안전, 경제적 효율성, 생태적 회적성과 같은 어떤 가치 외에 녹색 사회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특성을 고려한 어떤 가치가 새로 부여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녹색 사회다고 했을 경우에 몇 가지 특성을 우리가 뽑아볼 수가 있는데 제일 먼저가 이제 에너지 전략형으로서의 특성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자원 순환형의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저탄소 사회로서 특성을 가질 것이다. 그리고 고부가 가치 사회일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 외에도 녹색 사회라고 한다면 소득 수준이 높고 건강한 사회로서의 특성을 가지고 이러한 특성에 기반을 해서 녹색 사회는 비용보단 가치가 거기에 대한 우선순위가 훨씬 더 높은 사회일 것이기 때문에 녹색 사회에서의 녹색 소비의 새로운 가치는 바로 이런 것들을 고려한 가치가 부여돼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시 정리드리면 웰빙, 안전, 건강, 자원 전략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녹색 소비에 대한 긍정적인 가치 인식이고요. 이런 가치 인식은 함께 가야 되고 여기에 플러스 차별화된 감성 가치가 녹색 가치 내에 내재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녹색 가치, 녹색 소비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가치 인식도 적지 않이 있습니다. 녹색 소비하면 떠오르는 게 뭐냐라고 사람들에서 물었을 때 녹색 소비 거칠다, 세련되지 못하다라고 하는 부정적인 가치 인식도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정적인 가치 인식은 탈피하고 전환시켜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정적인 인식에서 탈피할 뿐만 아니라 보다 적극적으로 녹색 소비하게 되면 프레스티지, 고급스러움,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적극적인 어떤 가치가 제고됐을 때 바람직하다라고 이야기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가치를 부여할 것이냐라는 질문이 뒤따르게 되는데 우리 사회에서 가치를 부여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근데 문화적인 경험을 통하지 않고서는 가치를 제고하거나 삶의 방식을 바꾸는데 상당히 제한을 많이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 문화적 맥락 속에서 문화의 핵심 구성 요소인 상징, 영웅, 의식이라고 하는 요소들을 적절히 활용함으로써 가치를 부여한다라고 말을 하게 되는데 이런 문화 요소를 활용해서 가치를 부여하는 방식은 사실 우리 주변에 상당히 많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사회를 바꾸려고 하는 어떤 초기 시도에 있어서나 혹은 공공의식화 사업에서 이런 작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녹색 소비 실천과 관련해서도 지금 알게 모르게 이 요소들을 활용을 해서 적지 않은 작업이 수행되고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그 강도나 효과성 측면에서 개선의 여지가 많기 때문에 처음부터 하나씩 이제 짚어보자는 의미로 여기에 제시를 했습니다. 이제 상징은 뭐 여러분들 다 기본적인 개념을 알고 계시지만은 다시 한번 보면요. 어떤 문화를 공유하는 사람들에게만 우리에게만 통하는 특별한 의미를 지닌 말, 동작, 그림 또는 대상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영웅은 어떤 문화 안에서 높이 받드는 특징을 지니며 행동이 귀감이 되는 사람 혹은 라이프스타일 집단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의식은 한 문화 안에서 사회적으로 없어서는 안 될 것으로 간주되는 집합적 활동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요소들을 가지고 녹색 가치를 어떻게 부여할 것이냐라고 봤을 경우에 상징과 관련해서는 제일 먼저 캐치프레이즈와 슬로건을 활용해서 녹색 가치를 부여하자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두 번째 영웅을 활용하는 것은 녹색 소비의 가치를 추구하기 위해서 모범이 되는 대상을 활용하는 것에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의식화는 녹색 소비의 가치를 추구하기 위해서 모범이 되는 것을 함께 따라서 하게 만드는 것에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 각 요소들에 대해서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캐치프레이즈와 슬로건에 관련된 건데 잘 만들어진 캐치프레이즈 슬로건이
소비자들의 주의 집중이나 가치 제고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수많은 광고에서 이미 충분히 입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서 이미 중앙정부기관, 소비자단체, 지방자치기관에서 나름대로 다양한 어떤 녹색 소비 실천과 관련된 사업을 시행하고 있고 관련된 슬로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제시되고 있는 것이 대표적으로 환경부의 그린스타트 사업에서의 어떤 녹색은 생활이다라고 하는 슬로건이 있고요. 여성부의 위그린 어떤 사업과 그에 관련된 어떤 슬로건, 그리고 직영부의 그린 에너지 패밀리 사업을 나타낸 어떤 슬로건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만은 여러분들 어떠세요? 이 슬로건을 바로 딱 봤을 경우에 뭔가 필이 빡 온다라고 말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그 원인 중에 대부분은 너무 딱딱한 모범적 이미지거나 너무 많은 것을 제공하려고, 즉 명분만 많은 어떤 이미지를 전달하는데 한계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긴 합니다. 하나의 캐치프레이즈로, 하나의 슬로건으로 사람들의 의식을 제고한다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긴 합니다만은 소비자에게 어떤 특별한 의미로 다가갈 수 있도록, 또 녹색 가치의 상징으로 확실히 역할을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매력적이고 실리 위주의 어떤 이미지로 개선하고 또 직접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는 캐치프레이즈와 슬로건이 지금 우리 사회에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녹색 영웅 모델을 활용하는 전략인데, 보통 영웅하게 되면 영어가 상당히 튑니다. 그리고 왠지 굉장히 거창해 보이는데, 여기서 말하는 영웅 모델은 별다른 게 아니라 일반 소비자의 라이프스타일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지명도 높거나 품격 높은 개인 혹은 라이프스타일 집단일 수도 있고요. 때에 따라서는 실존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그걸 봤을 때 사람들이 따라하고 싶은 마음을 만들게 하는 어떤 상징적인 어떤 모델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면 그 역할을 충분히 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그래서 현재 우리 사회에서 적합한 어떤 영웅 모델이 없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TV 프로그램을 보게 되면 관련해서 도전 에코스타, 녹색 라이프 등과 같은 프로그램들이 방영된 적이 있는데 나름 시도는 했습니다만은 연속성이 없는 데다가 게다가 출연진들이 녹색 가치나 녹색 이미지를 전달하는 데는 상당히 역부족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녹색 영웅 모델 활용과 관련해서 영웅 모델을 발굴 홍보하거나 전략적으로 구성함으로써 소비자들의 따라하고자 하는 마음을 불러일으키는 작업에 해당되고, 그게 현재 우리 사회에서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관련해서 이제 우리 대학원생 학생들이 수업 프로젝트의 한 부분으로 연아의 하루라는 어떤 제목하에 일상 속에서의 녹색 소비 그 행동을 스토리화 해가지고 그거를 여대생들한테 의견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의견조사를 했더니 대부분의 학생들이 만약 정말 김연아가 그런 생각을 한다면 나도 따라 할 것 같다 라는 응답을 했습니다. 물론 응답을 했다고 해서 그게 바로 행동으로 이어지는 건 아니지만 그런 반응 조사 결과는 어떤 영웅적인 모델의 어떤 선도적인 역할이 일반 소비자들의 의식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모방을 충분히 이끌어낼 수 있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제가 김연아를 영웅 모델을 내세우자는 주장은 절대로 아니고요. 왜냐하면 그 미치는 영향도 있어서 연령별로 굉장히 차이가 있고 이 연구 자체가 체계적으로 진행된 건 아니기 때문에 다만 그런 가능성을 충분히 타진해 볼 수 있다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의식화 전략을 활용하는 건데, 이론적으로 우리가 이제 가치가 형성된 후에 행동이 뒤따르게 된다고 하지만은 실제 경우에 소비자들은 전혀 가치가 없는 상태에서 어떤 계기로 활동에 연루하게 되고 그 활동을 하면서 어떤 가치가 생기고 때에 따라서는 굉장히 희박했던 가치가 굉장히 강해지는 그런 경험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됩니다. 이 의식화 전략 활용은 바로 활동을 통해서 의식을 제고하는 방법이라 하고 있고 상당히 효과적인 방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활용한 것이 우리 주변에 지금 상당히 많이 진행되고 있는 녹색 캠페인 활동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밑에 있는 두 사진은 소비자 단체와 정부 기관에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녹색 캠페인 활동을 나타내고 있는 어떤 그림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일부 성과는 있습니다만은, 그리고 또 굉장히 열심히 진행되고 있습니다만은 아무래도 굉장히 산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체계화되지 않았다라는 어떤 지금 현재 이미지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이런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동기부여를 받고 또 가치의식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어떤 공신력인 어떤 집단이 총체적 비전과 목표를 설정해주고 전략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 제공해주고 또 지원해줌으로써 의식화 전략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고 이에 따라서 녹색 가치를 제대로 확립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녹색 사회 형성은 녹색 가치를 통해서 출발한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런 녹색 가치는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상징이나 영웅과 의식 같은 어떤 요소들을 활용함으로써 가능하고요. 또 무엇보다도 소비자들에게 가장 많은 영향력이 있다라고 알려지고 있는 대중매체를 통해서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 우리 사회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소비자들의 주체의식과 녹색 가치 제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현실적으로 가치가 있다고 해서 바로 행동으로 바뀌어지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 스스로도 이제 실제로 체험하고 있는 바와 같이 그렇기 때문에 녹색 어떤 소비 행동에 영향을 주는 녹색 소비 행동으로의 전환을 수월하게 해주는 다른 조건들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행동이 요구되는 비용과 부담의 크기가 커질수록 의식과 즉 가치와 행동 간의 상관관계는 낮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녹색 행동을 유인하기 위해서 다른 편익을 제공해야 한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기존에 어떤 사회 변화를 일으키는 조건이나 인간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조건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연구들이 누적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연구들의 핵심 내용은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즉 사회 변화를 일으키는 조건, 인간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조건을 크게 네 가지로 대별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기술, 법, 정책을 통한 규제, 가치, 가치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봤고요. 시장, 이 네 가지를 들고 있고 이 각각이 녹색 소비 행동을 가져오는데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이 녹색 소비 행동 유인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느냐. 자, 시장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장 중심적인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로 가격을 통해서 작용을 하게 되는데 소비 행동과 관련해서 녹색 제품에 대한 가격 인상 수용성이 관건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녹색 제품 개발이 성공해도 소비자가 제품을 구매한다는 보장이 없으면 문제라고 볼 수가 있는데 실제 많은 연구에서 녹색 상품이라고 해서 소비자는 무조건 높은 가격을 지불하거나 적극 구매하진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소비자의 녹색 제품 수용에 가장 큰 장애 요인 중에 하나로 높은 가격이 항상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가격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반응할 것이냐에 대해서 그냥 즉각적으로 단기적인 관점에서 보게 되면 기업은 녹색 제품의 가격을 소비자가 지불할 수 있는 수준 이하로 낮춰서 수요를 올릴 수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가격 인하 자체가 쉬운 문제가 아닐 뿐만 아니라 무조건적인 가격 인하는 기업의 수익성을 악화시키고 비용 보전 문제를 야기하기 때문에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장기적으로 대안적인 가치 제고 전략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이것은 곧 가격 프리미엄 가치를 제공함으로써 가격 인상 수용성의 폭을 높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관련해서 상징을 통한 어떤 시장의 확대를 통해서 역시 가격 인상 수용성의 폭을 높일 수밖에 없는데 제품에 상징을 부여함으로써 소비자가 소비할 때 신적 편익을 얻게 하고 충분히 높은 가격을 지불할 수 있도록 하는 마음을 만들어주자는 거죠. 이때 녹색 의식 및 녹색 가치는 녹색 기술 제품의 상징적 제고에 핵심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다시 되고요. 또다시 라이프스타일 형성 영향력 있는 집단, 즉 영웅 모델의 어떤 녹색 소비 생활 실천에 어떤 지속적 홍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상징적인 어떤 모델을 보고 가격 인상의 수용성의 폭이 충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 기존의 많은 연구에서 증명되고 있기 때문에 영웅 모델의 어떤 적극적 활용이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 법 제도적 규제와 녹색 소비 행동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거는 규제 정책의 공권력으로 비용을 지불토록 조치함으로써 강제적으로 녹색 소비 행동을 이끄는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약한다라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데, 기존에 어떤 환경 정책, 소비자의 행동을 바꾸려고 하는 많은 정책들이 있었습니다만은 성공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겨우 이제 쓰레기 종량제나 에너지 효율 등급 제도 정도만 성공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데, 현재 기후변화와 관련해서 어떤 소비자의 녹색 소비 행동을 이끌려고 하는 어떤 정책들이 탄소 포인트, 탄소 중립제 등 같은 것이 현재 시행되고 있는데, 이 정책의 문제점은 저강도 정책이기 때문에 소비자의 녹색 소비 행동을 얼마나 이끌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많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추후 우리나라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수준에 연동하는 고강도 정책이 제시될 수밖에 없고, 이거는 기본적으로 가격을 인상시키고 규제 시책을 강화할 수밖에 없는 어떤 결과를 낳을 거고, 이 경우에 당연히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거로 소비자들의 저항, 동의 여부가 굉장히 큰 관건이 될 거라는 거죠. 그럼 소비자가 이런 고강도 정책에 동의할 것인가? 라고 했을 경우에 이것은 결국 또 역시 소비자가 가지고 있는 녹색 가치가 얼마나 투철하냐, 그 수준이 얼마나 넘느냐에 연동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녹색 소비 의미와 가치를 알리고 소비 태도 변화를 유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이걸 통해서 소비자의 저항을 낮추고 소비자의 지지를 받음으로써 녹색 소비 행동으로 자연스럽게 전환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단계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정책에 의한 계획 예산 지원 등의 선도 행위가 전제되고, 소비자는 이를 따르도록 하고, 일단 판은 정부가 깔아줘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다음에는 일단 소비자가 이거를 따르도록 하고, 추후 점차적으로는 소비자가 자가 발전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확대될 수 있도록 그런 단계적인 접근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존에 많은 어떤 소비자를 바꾸려고 하는 정책들이 시행됐습니다만은 그런 정책들이 대부분이 실패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실패의 원인 중에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습니다만은 소비자 입장에서 가장 큰 원인은 정보 부족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어떤 녹색 소비 행동을 하려고 하는데 적용할 수 있는, 비교할 수 있는 정보가 너무 부족해서 실천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녹색 소비 행동을 유인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제품 정보, 구매, 사용, 처분 각 단계에서 실제 소비자가 사용 가능한, 비교해 쓸 수 있는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고, 지금 시장에 모두가 그린을 가장하고 있습니다. 녹색이다라고 이야기하게 되는데, 소비자 입장에서 녹색을, 그 속성을 판별하는 건 사실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진짜 녹색 가리기를 해서 인증제를 실시하고 사후 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함으로써 소비자가 어떤 행동을 할 때, 선택을 할 때 신뢰성을 가지고 믿고 행동을 했을 때 보다 쉽게 행동으로 전환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기술과 녹색 소비 행동 간의 관계인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앞에 발표하신 김산 부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말 그대로 소비자가 소비를 줄이지 않고 기술의 힘으로 어떤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다면은, 그리고 편리하게 할 수 있다면은 녹색 소비 행동은 가속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녹색 소비에 대한 인식이 불편하다, 인내심이 필요하다, 명분을 갖다 바치게 되면은 비용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근데 그게 비용이 아니라 아주 편리하게 녹색 소비 행동을 할 수 있고, 때에 따라서는 그걸 선택해서 굉장히 즐겁다라고 하는 어떤 감성 가치를 충족시킬 수 있대, 굳이 옆에서 밀지 않아도, 떠밀지 않아도 자기 스스로 앞으로 나가서 녹색 소비 행동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술은 어떤 녹색 소비 행동을 유인하는 데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조치고 또 끊임없이 투자가 필요한 분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녹색 소비의 가능한 의식화되기 위한, 그리고 그 속도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조건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녹색 소비 행동을 용이하게 실천하게 해줄 수 있는 기술 제품이 필요하다는 거고요.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편리하게 전원을 통제할 수 있는, 내가 일일이 가서 뺄 필요가 없이 자연스럽게 아주 편하게 통제할 수 있는 어떤 기기라든가, 따로 불편하게 분리수거를 할 필요가 없이 그냥 자동적으로 되는 어떤 포장재라든가 하는 것들이 녹색 소비 행동을 보다 용이하게 해줄 수 있는 것이 될 수가 있고요. 더 나아가서 뚜렷한 녹색 소비 의식을 갖추지 않은 소비자조차도 함석인 어떤 의사결정 과정을 통해서 어떤 선택을 했을 때, 녹색 제품을 선택하게 하는 결과가 자연스럽게 시장 내에서 이루어졌을 때
보다 쉽게 녹색 소비 행동으로의 전환이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제품이 굉장히 기술적 우월성을 가지고 있고 기술적 우월성을 가지고 있는 제품을 선택하는 이유가 소비자가 감성적 가치를 충족하기 위해서 선택을 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결국 녹색 소비 행동으로 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LED 제품을 들 수가 있는데 LED 제품 굉장히 시장에서 지금 고가격입니다.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이 LED 제품을 사려고 하죠. 지금 상대적으로 가격이 좀 높기 때문에 약간 지연할 수는 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LED 제품을 모두가 다 구매할 것이라고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소비 전력을 낮출 수 있기 때문에 유지 비용을 줄여서 장기적으로 경제적 편익을 준다라는 것도 있고요. 그것보다 더욱더 중요한 건 뭐예요? 아름답기 때문에 충분히 그 제품을 구매했을 때 본인의 감성 가치를 충족시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름다움을 선호하는 것은 인간의 기본적인 심리고 그렇기 때문에 LED 제품에 대한 미래는 밝을 수밖에 없고 이런 제품에 대한 어떤 소비자의 선택 행동은 자연스럽게 유인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녹색 가치와 실천 정책 지원을 하는 것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좀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는데 먼저 녹색 체험관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실생활에서 소비자는 한 가지 선택에 따라서 한 가지 결과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선택에 따라서 어떤 다른 결과가 있는지를 비교할 수가 없기 때문에 확실하게 동기부여가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녹색 체험관 안에서 여러 가지 선택에 따라서 어떤 결과가 있고 어떤 효과가 있는지를 눈으로 보고 체험하게 하고요. 또 녹색 정보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하는 것을 체득하게 함으로써 실천 동기를 자극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녹색 가치를 전달할 캐치프레이즈와 슬로건을 가지고 녹색 가치의 상징으로 구심점으로 삼아야 된다고 제안을 드리고요. 세 번째는 녹색 사회를 위한 규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녹색 사회의 구현을 위해서는 소비자 입장에서 일부 상당한 선택권을 제한받을 수도 있고 추가적인 비용을 단기적으로 부담해야 될 그런 상황이 반드시 직면하게 됩니다. 이거는 갈등의 소지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이야기고요. 이 갈등의 소지를 해결하기 위해서 합리적 규제를 도입해야 되고 이 도입에 대한 공동체적 컨센서스가 마련되어질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녹색 소비를 지원하고 이것을 통해서 녹색 성장을 이루고 녹색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기초적인 여러 가지 연구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녹색에 대한 소비자, 기업의 인식 변화를 위한 실질적 이익에 대한 조사라든가 녹색 가리기를 통한 녹색 생산 기술을 개발한다든가 녹색 소비를 위한 상징적 브랜드 개발 연구 등 다수의 연구들을 통해서 기초 자료를 충분히 확보된 후에 사용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녹색 사회의 구현은 결국 소비자의 녹색화에서 출발한다고 볼 수가 있고 소비자의 녹색화는 소비자의 녹색 가치에 달려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당연한 이야기지만 무엇보다도 소비자의 녹색 가치를 제고하기 위해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는 것을 거듭 강조하면서 제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